안녕하세요. 오늘 재기 함수의 기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재기 함수 호출은 의외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겪다 보니까 뭔가 재기 함수의 기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 영상을 찍게 됐고요. 말 그대로 이제 자주 풀다 보면은 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여러 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기 호출은 이렇습니다. 함수가 자기 자신을 또다시 호출한 행위를 말하죠. 이거는 자료 구조 중에서 트리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 탐색이나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거에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문제의 답을 찾을 때 그때도 재기 호출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네. 빨간 선이 재기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말하고요. 저기 이제 검은색 사각형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값들을 말하는 거고요. 재기 함수 호출은 호출과 리턴 양방향입니다. 이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값들이 없는 부분이 생겨요. 결국엔 무한히 값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이 개념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종료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호출, 처리, 호출, 처리, 호출, 처리, 호출, 없네,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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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 최종 결과값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트리 형식으로 재기함수 호출했을 때고요. 단순히 일자, 직선으로 호출되는 경우에는 호출 처리, 호출 처리, 호출 처리, 리턴, 리턴, 리턴 이런 식으로 일자로 진행이 되겠죠. 재기 호출의 요소들은 크게 값, 처리 대상이 되는 값이 있고 그 처리를 하는 방법, 논리가 있고 값을 어떻게 처리할지 순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좀 중요하고요. 값들은 리턴할 값, 가장 중요하죠. 보통 이제 재계함수를 실행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값이 됩니다. 우리가 답이 되겠죠, 답. 둘째로는 이제 재계함수로 인자로 넘기는 값들,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처리를 위해서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값들인데 나중에 메모이제이션이라고 이미 했던 계산은 또 하지 않도록 어딘가에 메모를 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인자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요건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값을 처리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재기 호출을 끝낼 조건이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더 이상 데이터가 없어서 종료하는 조건, 그리고 내가 계산을 다 해서 또는 답을 구했어. 아니면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야. 그럴 때 종료되는 조건, 이렇게 두 종류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값을 처리하는 논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 재기 호출을 하는 논리가 있을 겁니다. 다음. 값의 처리 순서. 이거는 사실 트리를 재기함수로 탐색 처리할 때 나오는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처리할 때도 중요해요. 이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위 운행, 현재 값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 재기 호출을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 먼저 재기 호출한다. 후위 운행, 현재 값을 처리한 후에 재기함수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한 케이스로 이제 이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노드 하나당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좌측 자식 노드를 처리하고 나를 처리하고 우측 자식 노드를 처리하는 이걸 바로 중위 운행이라고 합니다. 나를 처리하는 게 가운데 꼈기 때문에 중위 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아주 쉬운 예제인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어요. 보면 run count string length라는 함수가 있고요. A, B, C, D를 이 재기 함수로 넘길 겁니다. A, B, C, D. 여기로 넘어왔죠. A, B, C, D가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자 0이 아니죠. 여기로 왔습니다. 바로 다음 글자로 처리로 넘어갈게요.
str 더하기 1을 하면 bcd가 되는 거죠. 네, 여기로 왔습니다. 첫 번째 글자 b죠. 여기로 왔습니다. 자, cd로 만들었어요. cd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c죠.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d가 되겠죠. d입니다. 넘어왔습니다. 다음 글자 넘어가면 d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로 왔더니 0이 있더라. 리턴 0을 해서 종료를 해줍니다. 네, 종료 조건이죠. 자, 그럼 여기 리턴 값에 뭐가 들어갈까요? 0이 들어갔죠? 그럼 0 더하기 1이 나왔습니다. 1이죠. 1 더하기 1이 나왔습니다. 2죠. 2 더하기 1이 나왔습니다. 3이죠. 3 더하기 1이 나왔습니다. 4죠. 마지막 넘어가서 최종 결과값이 4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 계단 형태로 나타내 봤어요. 자, 호출 스택이니까 계단 모양으로 되겠죠. A, B, C, D를 넘겼죠. 곧바로 B, C, D를 또 넘깁니다. 다음 C, D 넘어가죠. D 넘어가죠. D 다음에 뭐예요? 없는 문자열 0이 넘어갔겠죠. 그래서 0을 만났더니 종료 조건이네. 리턴 0. 그래서 D 함수 단계로 여기로 돌아왔더니 이 부분이죠. 1, 2, 3, 4. 최종 리턴 값이 4가 된 거예요. 이 함수가 상당히 단순한데 보시면 여기서 이 더하기 1을 하는 행위, 더하기 1을 하는 행위가 상당히 중요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행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자, 포워드 프린트와 리버스 프린트 두 종류의 함수가 있고요. 각자 A, B, C, D를 주었을 때 포워드 프린트 같은 경우는 A, B, C, D가 출력될 것이고 리버스 프린트 같은 경우는 D, C, BA가 출력되면 되겠죠. 네. 포워드 프린트부터 먼저 보면 거의 비슷하죠. 조금 전에 길이 세는 것과. 네.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데이터 현재 값에 대한 처리를 제기함수 호출하기 전에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A죠. A가 출력되고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로 오면 B가 출력되겠죠. 넘어갑니다. 여기로 오면 C가 출력되겠죠. 넘어가서 D가 출력되고 넘어왔더니 어라? 0번이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쭈루룩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은 A, B, C, D가 출력이 됐고요. 두 번째, 리버스 프린트. 여기를 보시면 재기함수 호출을 데이터 처리보다 먼저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A, B, C, D가 왔는데 더하기를 했죠. B, C, D, B, C, D 다음 넘어오면 C, D, C, D 넘어오면 D, D 넘어오면 다음 것은 0번이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죠. 여기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서야 데이터의 처리를 시작하는 거죠. 현재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값은 D잖아요. D가 출력이 될 것이고 또 다음 나왔더니 D 이전 값인 C가 출력될 것이고 B가 출력될 것이고 A가 출력될 것이고 그래서 D, C, B, A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 호출 순서를 값의 처리와 서로 바꾸는 것에 따라서 정방향 처리와 역방향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이게 그 재계함수 호출할 때 중요한 키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이제 쉬운 것들 말고 이제 다음에 좀 어려운 걸 해볼 생각인데 영일 가방 채우기, 이제 냅색 프라블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얻은 것도 많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영일 가방 채우기를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 푸는 것을 다시 제작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